국가 반도체 육성을 위한 동수 공급 확보 및 물환경 역량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될 김성효 부장입니다. 오늘 여기 한림원의 대원로분들과 그리고 또 환경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또 발휘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니 좀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겸허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은 이제 반도체 산업 동량과 요건, 그리고 인프라 현황, 그리고 반도체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제 물환경 역량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해야 될 어떤 추진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산업 동량과 요건입니다. 정보 ICT와 관련된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본 내용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제 28년까지 1,035조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컴퓨터, 자동차, 첨단 제품의 이제 필수재로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IoT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저 아래 왼쪽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117.9달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약 한 150조 원. 그러니까 1,035조 원 중에서 약 10% 이상을 이제 AI 쪽에서 맡게 될 만큼 앞으로는 큰 동력을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이제 국내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연속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국가의 효조 종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02년 이후 반도체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 강화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2년 기준 우리나라 비메모리 점유율은 3.3%에 지금 불과하고 있고요. 저 아래 보시는 이제 D램 및 비메모리 점유율입니다. D램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41.8%, SK 하이닉스가 28.7%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국가 점유율은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3.3%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용수와 전력과 이제 충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용수 분야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전통 제조업 대비 평균 이제 4배 이상의 용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같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약 1,000m 제곱에 30톤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조업 대비 한 4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은 12인치 기준으로 해서 약 한 장당 7에서 10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용량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영, 화성, 그다음에 청주, 이천 등지에 쓰고 있는 물량이 약 40만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용인시를 비롯해서 개발되는 규모를 갖다가 산정해봤을 때 앞으로는 330만까지 2040년 33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국민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용수량과 맞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중국 같은 경우가 뭐 보조금이든 각종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 세제 재정 지원,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물 분야에 대해서는 용인 국가 일반 산단에 대해서 용수 관로를 지금 이제 계획 중이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용인 시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인에만 약 134만 톤, 약 400만에서 500만 인구가 필요한 물이 드는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반 산단에는 이제 국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없었는데 일반 산단이라 하더라도 반도체와 같이 첨단 산업의 분야일 경우에는 국가 산단과 같이 묶어서 통합 용수 관로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을 환경부에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통과된 상황이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물 공급 계획을 조만간 이제 국무회의에도 이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국내 물 관리 여건 및 용수 인프라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수를 보게 되면 일일 최대 강수량 1.4배 그리고 호우 일수가 1.5배 이제 증가한 상황이고요. 극한 강우 현상이 이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은 73년 이후에 5에서 7년 정도 반복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거의 매년 전국 또는 이제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주기와 심도는 더욱더 이제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물 공급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목적 댐하고 용수댐 같이 큰 댐을 기준으로 한 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2,565만 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전체 다 살펴보면 이제 195만 톤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이 이제 8만 톤 정도 여유밖에 없고요. 또 이제 영섬 유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만 톤 정도로 아주 작은 양만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195만 톤이라고 하면 한 8%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 비상경제민생회의 3월달에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가 15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경기 용인 반도체 쪽이 이제 76만 4천, 물론 여기는 이제 일반 산단을 제외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첨단 산단들을 다 포함해서 109만 5천 정도 이제 물량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물량은 이제 지자체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유사 부지 원단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실제 이제 사업 과정 중에서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댐 용수 여유량이 한 195만 톤 정도라서 이제 남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물을 유역을 바꾸면서 물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강이라든지 또 영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단지의 물이 어떻게 확보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용수 공급 주체에 관한 사항은 있고요. 일반 산단은 이제 지자체가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 산단은 이제 국가가 이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국가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광역 상수도에 남는 물을 최대한 급수 체계를 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치수원 다변화 그리고 급수 체계 조정 그리고 이제 신규 개발 이런 순으로 개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물을 갖다가 먼저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실적인 여건을 들여다보면 이제 물 환경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물 이동 시 하천 수량과 수질 영향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로 보면 치수원 지역과 수해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의 뭐 예타 등을 보면 이제 경제성, 정책 효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제품 생산 원가, 그리고 제품 품질과 수율, 그리고 수출의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유럽 등 이제 선진국에 이제 반도체를 판매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을 고려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경영 수준에서의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진한하게 서로 협의되면서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용인 반도체도 작년 3월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부단 없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이제 국무회의를 한번 통과한 적이 있고, 이번에 일반 산단을 갖다가 다시 이제 통합해서 넣으면서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1년 반 이상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에 이런 반도체 산단 등의 첨단 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재이용률을 최대한 제고를 하고 그리고 물을 쓰지 않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의 외부 하수 처리수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을 해서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안 지역 산업단지에서는 해수담수화도 이제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부족한 부분에서는 유역 내외 담수 수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서는 타 목적의 잔여 담수 수원에 대해서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댐에 대해서는 물 그릇이 크면 클수록 홍수량을 저장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댐은 이제 지속적으로 넓히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재이용률과 물 사용 절감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제 반도체 산단 내 하수 폐수 재이용 자체 자금률을 해야 되는데 국내 110개 기업 물 재이용률은 평균 16.2%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이제 물 절감 노력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TSMC가 86.7% 이렇게 목표를 하고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40% 재이용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시면 이제 TSMC가 삼성전자보다 또 엄청나게 많은 재이용률을 하는 것 같지만 재이용을 산정하는 어떤 산식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초순수를 생산하는 부분에서의 원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수 재이용 또는 폐수 재이용을 갖다가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 절감 부분에서 보면 이제 웨이프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금속 배선, 뭐 EDS 패키징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금속 배선이라는 EDS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은 물을 쓰고 있고요. 이때 세정하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초순수를 쓰지만 드라이 세정 기술도 이제 일부는 쓰고 있고 그리고 제로 액체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서 적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원가 부분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사실은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수 재이용, 그러니까 인근 하천에서 남는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부분과 그리고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참고로 이번 용인에 물 쓰는 계획에 있어 가지고 수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강 지역에는 8만 톤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떻게 물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화성하고 오산에서 12만 그리고 수원시에서 29만 2천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11만 정도를 이제 대체 물량을 갖다 확보하는 걸로 해서 그만큼 확보되는 충주 소양댐 물을 이쪽으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돌리는 걸 계획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나가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이제 발전댐 물도 이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충주 소양은 약 8만 톤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 임해 지역 산단 해수 담수화 공급 현황을 보면 현재 서산에 10만 톤 정도가 개발 중에 있고 울진, 포항, 여수가 앞으로 고민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수 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레아 그리고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론, 이제 붕소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힘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초순수의 원수로 쓰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도 연구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 케이워터 연구원에서도 곧 이제 9월달에 예일대하고 연구 부분에 대해 공동 연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추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원을 놓고 보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하수 처리장 그리고
거주 지역에서의 물을 갖다가 남아서 돌려 쓰는 이제 급수 체계 조정, 그리고 해수 담수화 이런 부분도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등을 통해 가지고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이쪽 이제 기관들과도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남는 물이 있다면 이런 산업단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이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목적댐의 생공용수 및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수량 확보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단의 대규모 용수를 취소하게 되면 하류 지역의 하천한 건천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TOC 등 여러 가지 수질 규제 등을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량 유기 물질, 즉 이제 측정이 불가하거나 힘든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댐 간 연계 운영, 즉 이제 다목적 댐만 이제 국한하지는 않고 이제 발전댐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실시간 운영을 통해 가지고 하류 건천화가 되지 않도록 같이 이제 통합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또는 이제 섭지에도 이제 물을 확보해서 수량 확보, 수질 개선을 갖다가 도모하는 한편 생태 서식지 그리고 의료 보건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미량 오염 물질 제거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자원 해수, 리튬과 같은 자원 해수에 대한 노력도 같이 이제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과 함께 이제 물 이용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제로서 이제 국가, 지역 그리고 기업, 학계의 어떤 역할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물론 이제 국가의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류 지역 상생 발전, 지속 가능한 수자원 이용 그리고 수생태계 및 환경 오염 예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물관리 통합 거버넌스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국가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과 어떤 기업의 협의에 대한 구심점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 재이용, 대체 수자원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도를 갖다가 좀 더 손질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제 수생태계 역량과 환경 오염 방지 관련 국가 R&D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남분해 성물질, 미량 오염 물질 제거 등 이제 물 재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드라이 세정 등 물 사용 저감, 폐수내 자원 해수 방안에 대한 고도화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담수를 쓰는 것만큼 반대 환경에 대한 반대 급부를 고려를 해서 기업 이익 일부를 치수원 지역 환원 등에 대한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터 포지티브라고 해서 실제 이제 물 쓰는 것보다 다시 물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워터 포지티브의 개념을 잘 활용해서 재이용 재고 등 수량 수질 회복에도 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은 단순히 많은 물을 갖다가 개발해서 산단을 갖다가 조성하는 데만 기여하자 이걸 떠나서 현명하게 이제 물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환경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도모하자는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